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리스닝 16번하고 17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닝 마지막 문제까지 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스닝이 정리가 되면은 1번부터 17번까지 이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서 문장들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사람이 내가 외우고 활용한 그런 이제 문장들은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경우는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외우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6번, 17번 문제가 이제 리스닝 문제에서는 가장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렵다는 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고 내용이 좀 길죠. 내용이 길고 대화의 내용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화자가 또 아나운서가 계속 말을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우면은 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이제 독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독해도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리스닝 문제 내게 하면은 좀 이제 더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독해 문제도 우리가 독해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또 이해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리스닝 문제로 내게 되면은 더 답을 골라내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한번 방송을 한번 들어보고요.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방식은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텀이 있거든요. 이제 15번 문제를 풀고 나서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방송이 나오기 전에 16번하고 17번을 빠르게 이제 스캔하듯이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리스닝 16번 보면은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주제겠죠? 주제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좀 유심히 잘 들어야 되겠죠. 자, 1번 Various natural materials. 자, 다양한, 그죠? Various, 다양한 natural은 이제 자연적인 거죠, 그죠? 다양한 자연적인 materials. material이 이제 원료도 되고 재료도 되고 뭐 자료도 되고 뭐 다양한 뜻으로 쓰이거든요. As a source of building supplies. 자, building은 이제 건축이죠, 그렇죠? 건축, supply가 이제 공급하다, supply가 이제 공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supply 하면 이제 건축, 공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 재료가 되겠죠. 건축 재료. 건축 재료의 원천으로서 다양한 천연 자원, 천연 자료, 천연 재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연 재료들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뭐 나무도 있고요, 그렇죠? 뭐 광물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천연 재료죠, 천연 재료. 천연 재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건축 공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제품들이 되겠죠, 그렇죠? 제품들. 네, 요거는 이제 머티리얼은 이제 재료고, 그렇죠? 서프라이즈는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재료가 되겠죠. 자료. 이건 어떻게 보면 건축 용품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용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무라든지 광물은 천연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천연 자원인데, 요거는 이제 그 천연 자원을 가지고 가공한 것들이죠, 그렇죠? 뭐 합판이라든지 또 건축하기 위해서 이 광물들을 특히 이제 철 같은 거를 가공해가지고 더 단단한 철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이 되겠죠, 서플라이겠죠. 2번 How upcycling is used in architecture across the globe. 자, how 어떻게 upcycling이 쉽게 말하면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쓰고 용도가 이제 폐기된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말처럼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업사이클링, 그렇죠? 그래서 업사이클링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In architecture, 건축에, 그렇죠? Across the globe. 이건 이제 across the globe 하면 글로브가 이제 세계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across the globe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겁니다. across 뭐뭐를 가로질러 그런 내용이니까 지구를 돌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건축에 업사이클링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런 얘기고. 3번 Strategy use of upcycled plastic in different countries. 자, strategy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그런 뜻이죠. 전략적인 사용. upcycled plastic. 자, 이거는 이제 PP형을 썼죠. PP형,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입장에서는 뭡니까? 플라스틱 입장에서는 업사이클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업사이클된 플라스틱의 전략적인 사용. in different countries. 자, different가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그런 뜻인데요. 다른 나라들에서, 그렇죠? 때로는 뭐 다양한 이런 뜻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다양한 나라들에서 업사이클된 플라스틱의 전략적인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4번 Impact of architectural waste on the global environment. 임팩트가 이제 영향이죠, 영향, 그렇죠? architectural 이거는 이제 a를 붙이면서 이가 빠졌는데 건축에 이런 이제 형용사가 되죠. 건축 쓰레기의 영향 어디에 대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 환경에 미치는 건축 쓰레기의 영향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5번 Why nations should employ eco-friendly shipping methods? 자, 왜 나라들은 employ가 이제 이용하다, 뭐 활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해야 하느냐? eco-friendly, 친환경적인, 그렇죠? 친환경적인 shipping methods. ship이 배잖아요, 배, 그렇죠? shipping하면 이제 운송이라는 뜻도 되고 선적. 배에 이제 짐을 실는 걸 선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운송 방법, 이거는 이제 배로 운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적 방법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운송 방법, 환경 친화적인 운송 방법을 왜 나라들은 전 세계 나라들은, 그렇죠? 네이션들, 국가들은 환경 친화적인 운송 방법을 이용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친환경적인 이제 뭐 운송이라고 할 거고는 이제 뭐 배에 사용되는 이제 그런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그런 이제 제품으로 이제 바꾼다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뭐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뭐 전기로 가게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뭐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뭡니까? 천연 자원, 그렇죠? 천연 자원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거고, 그렇죠? 이건 이제 업사이클링이 되겠죠. 업사이클링이 어떻게 보면 건축, 그렇죠? 그다음 이제 3번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렇죠? 플라스틱. 전략적인 사용, 그렇죠? 이건 이제 영향력, 건축 쓰레기, 영향력, 그렇죠? 5번은 이제 shipping method,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하고 5번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해석을 해드렸지만은 실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한번 쭉 훑어보면서 대체적으로 여기는 뭐 천연 자원이 나오고 천연 자료가 나오고 재료가 나오고 그렇죠? 여기 뭐 건축이 나오고 사이클링 그렇죠? 이건 이제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렇죠? 이건 이제 건축적인 쓰레기겠죠? 이건 이제 shipping method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답을 고를 수는 없는 거죠. 내용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일단 해석을 하고 이제 방송 들을 준비를 이제 하면 됩니다. 언급된 나라가 아닌 것은 자 나라가 아니니까 나라 그 이름을 음성으로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16번에 비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딱 들으면은 어느 나라인지 바로 감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제 이 문제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2번 들려주거든요. 다른 것들은 한 번밖에 안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건 2번 들려주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16번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고 또 2번 들려줄 때는 17번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문제를 푸는 게 또 하나의 이제 그 효율적인 문제 푸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방송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독해에 비하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독해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의 이제 키포인트는 뭡니까? 이 글로 적힌 거를 음성으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그 각 단어마다의 그 발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닝이 이제 제대로 되려면은 여기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독해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리스닝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볼게요. (16번부터 17번까지는) 2번 들려줍니다. 16번과 1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Hello students. Last week we learned about upcycling, the process of reusing old materials to make a new object more valuable than the original pieces. Today, I'll focus on how this eco-friendly practice is employed in architecture around the world. Our first example is a community center in Singapore called Enabling Village. Its buildings are famous for being made from old shipping containers. Second, we have a hotel in Mexico called Tubo Hotel. The capsule-style rooms of this hotel were built using huge upcycled concrete pipes. Next, Microlibrary Pima is a small local library located in Indonesia.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by arranging 2,000 plastic ice cream buckets. Finally, there's the Circular Pavilion in France. It is known for its exterior design, which consists of 180
Each of these examples shows how upcycling is applied in architecture globally to minimize our environmental footprint. Now, let's watch a video showing how these buildings were made.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Hello students! Last week we learned about upcycling, the process of reusing old materials to make a new object more valuable than the original pieces. Today, I'll focus on how this eco-friendly practice is employed in architecture around the world. Our first example is a community center in Singapore called Enabling Village. Its buildings are famous for being made from old shipping containers. Second, we have a hotel in Mexico called Tubo Hotel. The capsule-style rooms of this hotel were built using huge upcycled concrete pipes. Next, Micro Library Pima is a small local library located in Indonesia.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by arranging 2,000 plastic ice cream buckets. Finally, there's the Circular Pavilion in France. It is known for its exterior design, which consists of 180 reused wooden doors. Each of these examples shows how upcycling is applied in architecture globally to minimize our environmental footprint. Now, let's watch a video showing how these buildings were made. 16번.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번) 언급된 나라가 아닌 것은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18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이제 17번 문제까지 다 끝났는데요. 일단 이제 2번 들려주니까 한 번만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문제 푸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16번, 17번이 내용도 길고 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틀릴 확률이 좀 더 줄어듭니다. 2번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내용이 쉬워도 한 번 들려줄 때 제대로 못 들으면은 문제를 못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2번 들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된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16번, 17번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영어 독해는 이제 30번대에서 40번까지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간쯤이 좀 어렵지. 16번, 17번은 거기에 비하면은 한 중상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틀리면은 좀 많이 속상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입니다. 자, 일단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자, hello students. 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뭐 다른 뭔가를 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Last week, 지난주. 자, 항상 뭐든지 last week이 나오면요, 이거는 좀 기다려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We learned about upcycling. 우리는 upcycling에 대해서 배웠다. The process of reusing old materials to make a new object more valuable than the original pieces.
그래서 이제 그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The process of reusing old materials. 자, 오래된, 낡은, 그렇죠? 올드가 이제 오래된이라는 뜻도 있고 낡은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오래된 materials, 재료들을 reusing, 재사용하는 process, 과정이죠. 그렇죠? 업사이클링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새로운 object, 대상, 물체, 새로운 물건으로 보면 되겠죠.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적 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직독직해는 이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죠. 자, 우리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배웠고 그 업사이클링은 뭐냐? 오래된 그 재료들을 재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new object,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more valuable, 더 가치 있게. more than the original pieces. 원래의 품목, 원래의 물건. 자, 피스가 여기서 또 나왔는데요. 어저께 이제 독해할 때는 피스가 그 곡이 됐죠, 곡. 그죠? 피스의 이제 기본적인 뜻이 이제 조각이에요, 조각.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응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건으로 얘기하니까 원래의 그 물건, 원래의 품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그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원래이죠. 원래의 그 품목보다 더 가치 있게, 더 가치 있는 new project, new object,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독직해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독직해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앞에서부터 그런데 그래서로 계속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은 우리나라 말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느낌은 들 수가 있는데 독해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속도가 너무 이제 느려지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Last week, 지난주 우리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배웠다. 그 업사이클링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임새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오래된 그 재료들을 재사용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 새로운 물건은 더 가치가 있고 원래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거의 뭐 쓰레기처럼 된 그런 이제 다 쓰고 낡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한다고 하면은 더 좋게 만든다는 게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자원 뭐 낭비라든지 또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재활용을 하더라도 새 제품처럼 그렇게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재활용으로 만들었다고 뭐 낡은 거, 오래된 거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새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Today, I focus on.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리겠죠. 오늘은 I focus on. 뭐뭐에 집중하다, 주의하다. 그런 얘기죠. 나는 집중할 겁니다. How? 어떻게? Is eco-friendly. 자, 우린 에코라고 하죠. 네, eco예요. 이 친환경적인 practice. 자, practice가 이제 연습, 실행, 뭐 관습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관행이 건축에 어떻게 how가 나왔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그렇죠? 업사이클링이 되죠. 업사이클링. 친환경적인 관습이라는 것은
업사이클링이 됩니다. 환경에 아니 architecture 건축에 is employed in 활용이 되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자, across the globe나 around the world나 다 대동소이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across를 쓰기도 하고 around를 쓰기도 하고 around는 이제 뭐뭐를 돌아서 뭐뭐 주변에 둘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round the globe라고 해도 되는 거죠. around the world 대신에 around the globe 전 지구적으로 뭐 이렇게 around the globe라고 하면 전 지구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맥상통한 그런 말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친환경적인 이제 관행이 관습이 여기서는 이제 practice가 이제 연습, 수행 뭐 그런 뜻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업사이클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업사이클링. 이 친환경적인 수행이 실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관습은 조금 이상하죠,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적인 수행이 건축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이제 포커스 온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얘기죠. 자, our first example is a community center in Singapore called Enabling Village.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문자니까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Enabling Village.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보기, our first example 보기가 커뮤니티 센터다. 커뮤니티 센터. 뭐 지역 사회에 있는 이제 어떤 그 공동 사회 그런 이제 어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강북구다, 뭐 강남구다 거기에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싱가포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다. Enabling Village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P 형태를 썼어요. 자, 싱가포르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싱가포르. 이런 거 이제 들을 줄 알았죠, 싱가포르. 싱가포르 하나 나왔죠, 싱가포르. Its buildings are famous for being made from old shipping containers. 자, its 여기 이제 이세 s가 붙은 형태가 이제 소유격이죠, 그렇죠? its buildings. 자, 그래서 이제 enabling village를 it으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enabling village의 건축물들은 ar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being made. 자, being made from old shipping containers. 자, shipping 컨테이너인데 배에 선적하는 이제 그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에 선적하는 컨테이너, 오래된 낡은, 그렇죠? 선정용 컨테이너로부터 만들어진. 자, be made from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 다 포가 왔기 때문에 명사형인 being을 쓴 거예요. 동사에 ing 붙이면 이제 명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걸로 유명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자, enabling village는 이제 village가 이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nabling이라는 이름의 이제 그 마을,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second, 두 번째. We have a hotel in Mexico called Chuba Hotel. 자,
자, 이것도 이제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제 고유명사죠, 그죠? 쭈바 호텔, 멕시코에 있는 쭈바 호텔, 쭈바 호텔로 불리는 그 호텔을 갖고 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we have 여기서 뒤에 나오면 뒤에 이제 그 대열 유도부사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대열 유도부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we have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두 번째 멕시코에 호텔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멕시코의 호텔 쭈바우스이라고 불리는 그 호텔 호텔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 뭘로 유명하냐면은 The capsule style rooms of this hotel 이 호텔에 캡슐로 우리 보통 이제 알약을 캡슐형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캡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캡슐 스타일의 그 방들이 were built 만들어졌다, 그렇죠? 세워졌다. 뭘 사용하면서? 자, 항상 PP 형태나 ing가 오게 되면은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사구문. 그래서 사용해서 어떤 걸 사용했어요? Huge upcycled concrete pipes. 자, 거대한 업사이클된 그러니까 그 기존 걸 이제 깨부수고 뭐 갈아가지고 또 분해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재료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업사이클된 콘크리트 파이프, 그 콘크리트 파이프들을 다 콘크리트 파이프를 사용해서, 그렇죠?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콘크리트 파이프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서 캡슐 스타일의 방들이 만들어졌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일단은 여기까지가 한 중간 정도 되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자, 그래서 멕시코까지 일단은 오케이가 됐잖아요. 전 멕시코. 여기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거기서 아닌 나라를 골라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17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해석하는 문제도 있고 또 답을 골라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16번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어쨌든 방송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면서 발음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16번부터 17번까지는 두 번 들려줍니다. 16번과 1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Hello, students. Last week we learned about upcycling, the process of reusing old materials to make a new object more valuable than the original pieces. 자, hello students. Last week 자, 이렇게 살짝 끊고요. We learned about upcycling. 자, 여기서 또 끊고 the process of reusing old materials. 자, 여기까지 다 하고 이제 끊는 거죠, 그렇죠? 오래된 재료들을 재사용하는 과정.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make a new object.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More valuable. 더 가치 있는 than the original pieces. 원래의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발음상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좀 끊어있는 거를 좀 잘 해야지 내용 파악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렇죠? 그래서 to make 할 때 to 부정사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한번 끊고, 그렇죠? 그래서 to make a new object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죠. more valuable, 더 가치 있고, 그렇죠? than the original pieces, 원래의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읽기를 좀 하면은 내용 파악이 조금 더 명확해지죠. 이게 이제 혀가 좀 꼬이는 부분들이 이제 process라고 하기도 하고 process로 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그런 영어는 우리식의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이제 콩글리시로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영어 단어들은 발음이 조금 한 번은 더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식의 영어죠, 그렇죠? 그래서 the process of reusing, 여기서 이제 R 발음이 혀가 좀 꼬이는 그런 발음들이에요. 그래서 the process of reusing.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발음을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 혀가 꼬이는 현상이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해놓으면은 아이가 이제 처음엔 좀 느리게 발음을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발음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이런 혀 꼬이는 것들을 그냥 이제 빠르게 발음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발음을 해 나가다 보면은 혀의 어떤 근육이 그거를 이제 기억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익숙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process of reusing,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좀 발음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들어볼게요. Today, I'll focus on how this eco-friendly practice is employed in architecture around the world. 자, today 오늘 I'll focus on, 초점을 맞출 거예요. 집중할 거예요.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고요. This eco-friendly practice, 이러한 친환경적인 실행, 수행. 아까 관습은 조금 말이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행이나 수행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환경적인 실행이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world 건축에 적용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크게 발음상의 문제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에코라고 그러잖아요. 에코, 그렇죠? 이코로 이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잘 체크하시고,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엑서사이즈처럼 이제 연습의 뜻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관행, 관습, 뭐 연습이니까 실행, 뭐 수행, 뭐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뜻으로 쓰일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런 친환경적인 뭔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해석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리스닝을 놓쳐버리게 되기도 하고 독해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유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요, 굳이 일일이 따지듯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친환경적인 어떤 움직임이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만 가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야지 조금 이제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직독직해까지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들어볼까요? Our first example is a community center in Singapore called Enabling Village. 자, 우리 첫 번째 보기는 커뮤니티 센터인데 싱가포르에 있다. Enabling Village, Enabling Village라고 불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 하면 훨씬 수월하죠, 그렇죠? Its buildings are famous for being made from old shipping containers. 자, 그 건축물들은 뭐뭐로 유명한데
being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진 걸로 유명하다. Old shipping containers. 오래된 선점용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걸로 유명하다. 자, 그런 식으로 직독직해 하면 됩니다. Second, we have a hotel in Mexico called Chubo Hotel. 두 번째로 멕시코에 호텔이 있는데요. 쭈바 호텔로 불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The capsule-style rooms of this hotel were built using huge upcycled concrete pipes. 자, the capsule style. 캡슐 스타일의 방들, this hotel, 이 호텔에 were built, 지어졌는데요. using, 사용해서 지어졌어요. huge upcycled concrete pipes. upcycled된 콘크리트 파이프를 거대하고 upcycled된 콘크리트 파이프로 사용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독직해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크게 발음상의 문제들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각각의 발음들을 좀 정확하게 좀 체크하면서 그렇게 이제 발음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혀가 꼬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were built using huge 이렇게 나오죠. using huge. 발음이 조금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혀가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Next. Micro library beamer is a small local library located in Indonesia. 자, 다음으로 micro library beamer. 자, 마이크로 도서관이죠. 마이크로 도서관 비마는 이제 small local library 조그마한 지역의 도서관이다. 그렇죠? 자, PP형이 나왔죠. Located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PP 형태가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그래서 항상 이제 ING형이나 PP형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직독직해 나가면 되겠죠.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by arranging 2,000 plastic ice cream packets. 자, 그 건물은 construct가 이제 건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되어졌다. 자, 여기서는 아까 보통 이제 PP 형태 is employed 사용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여기 were built가 나왔죠? were built 지어졌다. 그 다음에 was constructed 건축되었다. 결국에는 were built나 was constructed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비슷한 표현으로 말을 해줘야지 조금 이제 그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잘 안 듣잖아요. 질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by arrange가 이제 정렬하다, 나열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제 by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ing가 와서는 나열해서 나열함으로써 2,000개의 플라스틱 아이스크림 버킷 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 통을 나열해서 그 건물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라이브러리 비마라는 그 건물이 건축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Finally 마침내 자 인도네시아 나왔죠.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건너뛰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른다는 거죠. 프랑스는 이제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finally 마침내 마지막으로 there's a circular pavilion in France. 프랑스에 있는 자, circular가 이제 원형으로 된 원통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형으로 된 파빌리언이 있다. 파빌리언
퍼빌리언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경기장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부속 건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큘러 퍼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따지듯이 꼼꼼히 그렇게 해서 막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오히려 놓쳐버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굳이 해석하지 말고 네버링 빌리지, 그죠? 커뮤니티 센터, 그죠? 주마호텔,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라이벌리 비마, 그죠? 그 다음에 서큘러 퍼빌리언 이런 것들은 그냥 고유명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까지 나왔죠.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번을 먼저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It is known for its exterior design, which consists of 180 reused wooden doors. 이렇게 나오죠. 자, 그것은 저희 이제 서큘러 파빌리언이 되겠죠, 그렇죠? 뭐뭐로 알려졌다, 뭐뭐 때문에 알려졌다, 뭐뭐 때문에. 그다음 원인 이유가 되죠, 그렇죠? 뭐뭐로 알려졌다. 요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죠. 빅 페이머스, 뭐뭐로 유명하다, 그렇죠? 그것은 뭐뭐 때문에 알려졌다. 뭐뭐 때문에 each exterior design. 자, 외부의 exterior가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내부의 그런 뜻이죠. exterior는 이제 외부의 디자인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which consists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렇죠? consists of 180개의 reuse. 이것도 이제 혀가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reuse.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reuse. 이런 것들이 알짜 발음들이 조금 이제 혀가 좀 꼬이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80개의 재활용된 wooden doors, 나무로 된 문으로 구성되어진 그런 외부의 외장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여기 이제 디자인이 이제 선행사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선행사. 그 디자인이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건물이 뭐 이시 저게 선행사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얘도 선행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은 180개의 나무로 된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외부의 디자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it을 선행사로 볼 수도 있고, 이 디자인을 선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180개로 된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독특하게 이제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색달라 보이니까 눈에 확 띄죠, 그렇죠? 자, each of these examples shows how cycling is applied in architecture globally to minimize our environmental footprint. 자, these example, 이 보기들의 각각 each. 자, 여기 each라든지 every가 나오면은 이제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각각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3인칭 단수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본보기들, 이러한 예의 각각들은
각각은 보여준다. How cycling이 어떻게? 자, 요것도 이제 is applied 적용. 자, 여기서는 이제 employed 이렇게 나왔죠. employed는 이제 이용하다, 활용하다 그런 뜻이고, apply는 이제 적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upcycle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in architecture 건축에, globally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래서 across the globe나 around the world나 globally나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제 그 업사이클링이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서부터 만약에 해석한다면은 이제 어떤 목적적 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직통치기 할 때는 요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업사이클링이 어떻게 건축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러한 이제 업사이클링은 minimize, 최소화한다. Our environmental footprint, 우리의 환경적인 발자국, 환경적인 발자국들을 최소화한다. 최소화하기 위해,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고요. 최소화한다. 최소화해서, 자, 여기서 이제 environmental footprint가 환경적인 이제 발자국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눈 덮인 산에 가거나 발자국이 남죠. 그거는 이제 이 발자국이 여기서는 어떤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제 어떤 환경 파괴적인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환경적인 발자국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환경 파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을 파괴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개발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뭐 농사 짓는 농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다 숲풀이었죠, 숲풀, 그렇죠? 숲이나 아니면 또 뭐 산림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뭐 나무들 다 잘라내고 그러면서 농토를 개간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경 파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환경 파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화학적으로 그리고 좀 뭐 오염을 시켜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환경 파괴의 어떤 주범이라고 좀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에 했던 그런 이제 환경 파괴적인 것들은 이제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환경 파괴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대에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공장이 만들어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제 구조 속에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또 진짜 플라스틱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업사이클링을 하고 또 리유스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전 세계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화학적인 그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환경 오염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존에 하는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원시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전기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죠. 그렇죠? 또 자동차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원래대로 거꾸로 돌린다는 게 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죠?
자, now 이제 let's watch 보자. 비디오를 보자. 이게 동영상이죠. 그리고 나서 또 ing가 나왔죠. 동사 ing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now let's watch a video showing 보여주는 how 어떻게 these buildings 이 건물들이 were made 만들어졌는지 그걸 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들어봤는데 자 일단 들어보고 한번 이제 문제를 다시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볼게요. Next, Microlibrary Pima is a small local library located in Indonesia. 자, next 다음으로 Microlibrary Beamer 이제 small local library locate 이것도 마찬가지죠. locate 앞에 이제 끊으면 되겠죠. located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by arranging 2,000 plastic ice cream buckets. 그 건물은 was constructed 지어졌고 by arranging 2,000 plastic ice cream bucket 2,000개의 플라스틱으로 된 아이스크림 통을 나열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Finally, there's the circular pavilion in France. 자 마지막으로 there's the circular pavilion in France 원형으로 된 그 건물 파빌리언이 있어요. in 프랑스에 요거를 좀 빼먹었네요. 여기 그죠? 저번에 이제 그 독해 강의할 때도 소덴 메이 용법이었는데 메이를 그때 빼먹고 이제 해석을 해버렸는데 뭐 댓글에 제가 좀 그 메이가 빠뜨렸다고 이제 제가 댓글을 좀 달아놨는데요. 어쨌든 이제 원본은 파일로 다 돼 있으니까 틀린 것들은 이제 거기에서 잘 활용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 가지고 빠졌네 보니까 그렇죠? There's the circular pavilion. 자 프랑스에는 circular pavilion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들어볼까요? It is known for its exterior design, which consists of 180 reused wooden doors. 자, 그것은 알려졌다. Its exterior design, 외장 그 외부의 디자인으로 디자인 때문에 알려져 있다. 자, which consists of 180 reused wooden doors. 자, 이것도 이제 reused 여기서 혀가 좀 꼬이고요. 원래 이제 wooden인데 이게 이제 reused하고 같이 발음되면서 reused, wooden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그 혀의 움직임이 양성, 음성 이게 이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발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reused 하면 이제 발음은 이제 중성에 해당해요. 중성에. 근데 used 해갖고 음성이잖아요. 음성 그죠? 음성에서 하면서 우둔이 나오면은 음성, 중성, 음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성, 중성, 음성. 자, 여기 발음에서요. 요 자체는 우둔이에요, 우둔. 그쵸? 우둔인데, reused. 그래서, 여기 음성이잖아요, 음성. 여기 중성이고. 음성이 나오면은, 음성, 중성, 음성이 나오면은, 발음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그래서, 요게, 워딩처럼 들립니다. 워딩처럼. 그래서
reduced wooden, reduced wooden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wooden처럼 이제 발음이 조금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귀에서 그렇게 들리는 건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혀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잘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음성을 잘 캐치를 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발음을 해서 그렇게 들리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이게 우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 이제 캐치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것만 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Finally, there's the circular pavilion in France. It is known for its exterior design, which consists of 180 reused wooden doors. 자, wooden door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 wooden door 이렇게 좀 들릴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저번에도 이제 늘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 사람들과 우리와의 그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요. 우리가 걔네들보다 혀의 길이가 1cm에서 1.5cm 정도 작거든요. 짧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발음을 우리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점을 주고 후회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reused wooden doors 이렇게 발음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발음은 못해도 wooden door 이렇게 해도 wooden door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들어볼까요? 아무튼 잘 안 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Each of these examples shows how upcycling is applied in architecture globally to minimize our environmental footprint. 자, each of these examples shows how upcycling is applied in architecture globally. 여기서 직독직표로 넘어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minimize 그것은 이제 최소화하는 거다. our environmental footprint. 자, 다음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Now, let's watch a video showing how these buildings were mad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들어봤는데요. 빨갛게 칠한 부분들 그런 것들만 조금 발음상에 좀 체크해둬야 할 부분들이고 다른 것들은 크게 발음상으로 이제 문제될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대로 이제 읽으면 되겠죠. enabling village, 쭈바 호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뭐 이건 이제 the circular pavilion, 그죠? the circular pavilion, micro library beamer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우리 해석을 했으니까 다 나왔죠. 건축물들이 다 나왔잖아요. 어떤 건축물들? 업사이클된 건축물들. 그쵸? 자, 1번. 다양한 천연 자원, 천연 재료. 아니죠. 업사이클링이 어떻게 used, 활용되느냐, 사용되느냐. 그죠?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is used, is employed. 그죠? were built. 그죠? was constructed. 수동태 형태로 많이 나오죠. is applied. 그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업사이클링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건축, 그죠? 업사이클링하고 아키텍처, 건축,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키텍처하고 이제 업사이클링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업사이클링 여기 나오죠, 그죠? 업사이클링, 아키텍처 나오죠, 그죠? 아키텍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커뮤니티 센터, 그죠?
AWS 그죠? 그다음에 주거 호텔, 비마 그죠? 또 마이크로 라이브러리 비마, 또 스케로 파빌리온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건축물들하고 이제 관련지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략적인 사용 아니죠. 플라스틱 전략적인 사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쓰레기의 영향, 그렇죠? 영향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왜 국가들은 환경 친화적인 선적 방법을 활용해야 되느냐, 그 내용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주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이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느냐, 그것들을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번, 3번, 4번, 5번 다 해석을 했지만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답을 골라낼 수가 없거든요. 답을 골라내려면은 어떤 핵심어들이 들어가 있느냐, 핵심어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법적인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 이거 고를 때도 또 문법적으로 서로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문장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요. 해석을 하면은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답을 고르면 안 되고 형태상으로 답을 골라야 됩니다. 형태상으로 요거 다음에는 뭐 명사가 나왔다, 요거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왔다, 요거 다음에는 동사가 나왔다.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답을 고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업사이클링 나왔죠, 아키텍처 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업사이클드 플라스틱 나왔고, 그렇죠? 여기는 아키텍처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번, 3번, 4번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업사이클링이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 이게 이제 가장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수능 봤던 그 리스닝 문제들을 이제 17번까지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또 복습하면서 문장들을 한 번씩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수능에 나온 문장들은요,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독해도 마찬가지, 리스닝도 마찬가지고, 독해할 때는 또 독해에 나와 있는 문장들, 그런 거를 한 문장씩 다 외우세요. 외우면은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다른 문장들을 접할 때 속도가 나도 모르게 빨라집니다. 독해하는 속도가. 그래서 외운 문장하고 그냥 읽기만 한 문장하고는 또 달라요. 한번 외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내 몸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능 한 고름 앞으로 나왔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최종 점검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어도 리스닝에 나와있던 문제들, 또 독해에 나와있던 문제들은요, 한 문장씩 다 외우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시험 준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마지막 정리를, 파이널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더 잘 나죠.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문제들을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적어도 3년치 수능은 한번 다 풀어봐야 됩니다. 다 풀어보고 그 안에서 유형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출제 문제들이 나와요.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죠. 근데 동일한 형식을 취해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년치 정도는 수능까지 모의고사, 수능 다 한번 풀어보고요. 지금 이제 그것들을 다 풀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시간이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한 번씩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의고사까지 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어렵죠, 시간이. 그렇죠? 2022년, 23년, 22년, 23년, 24년 여기 나와 있는 그 모의고사 문제들 한 번씩 좀 다 풀어보고요. 이미 풀어봤던 사람들은 안 풀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풀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리스닝 강의를 이제 마치고요. 아무튼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반복 학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닝은 다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이제 그 리스닝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이제 독해 마지막 33번부터 45번까지 쉼없이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파이널 정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만 받으면은 1등급 받으니까요. 항상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2등급, 3등급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공부하는 거 다 맞추면 좋죠. 그렇죠? 수학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간상 못 푸는 문제들이 꼭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는 계속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계속 그 무한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을 많이 알고 단어를 많이 알면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은 또 독해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